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낭비되는 부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낭비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없애느냐, 줄이느냐, 이게 기업의 승패하고 관계가 됐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존재 이유, 우리 박중희 씨, 기업의 존재 이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죠? 이윤 창출인데, 이윤 창출은 기업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죠?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영조건이 있어요. 영조건. 영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얘기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뭐예요? 자,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창출이 되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가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다 바꿔서 못하겠다.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나는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그런 부분은 잘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낭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원가를 이렇게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업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자, 내년에 여러분들이 임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 인정 올라가는데 그냥 되지 않죠? 매출만 올라간다고 인정이 되는 그 여러분들에게 돈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얘기 해드리겠는데, 왜 우리가 부가가치 인을 해야 하고 낭비를 줄여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그래서 지속가능이라는 게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이걸 하든 안 하든 기업의 뭐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금 오늘에도 쓰러지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다시 태어나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트에 가시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내가 뭐 물건 하나 사잖아요. 옛날에는 딱 한 종류, 두 종류만 있었잖아요. 지금 마트에 가면 쫙 진행돼 있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그럴 기준. 다 따지시잖아요, 그죠? 또 마트에 가면 5%,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주는 거, 그까지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원 플러스 원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생산 쪽에 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고객이시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만드는 윈도브러시의 어떤 부분을 많이 고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모시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내가 해보고 가격적인 측면 뭐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은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그런 부분을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고객 지원팀이라는 게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요, 매일 전화통으로 오잖아요. 우리 회사 제품 쓰고 나서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내 제품이 어떠한데 그 부분만 전담적으로는 부서들이 있어요. 고객은 끊임없이 그걸 벌써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우리가 이 진화하는 거죠. 최근에 말로 보면 이걸 지속가능을 Sustainability Management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정도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그죠?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지속가능이 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그 가족이든 간에 우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이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뭐죠, 이거? 전부 다 그게 뭐죠? 원룸말이죠? 이거 뭡니까? 사자. 사자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사자. 자, 지금 원룸말과 사자가 있는데 원룸말이 잡혀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혀먹지 않으려면? 네? 강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저 상태인데 어떻게 강해요? 빨리 달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리지 않으면 얼른만을 잡아먹힌다 얘기예요. 그래서 자, 환경이 막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잡혀먹지 않으려면 이런 오토바이를 달았으라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비록 동물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윈도우브러시 만드는 회사들. 한 회사는 월드클래스 상백이 된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 상백이 된 회사가 동양기전도 월드클래스 상백이 됐습니다. 근데 HSD는 뭐냐는 거죠. HSD는 동양기전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회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딱딱한 얘기를 부드럽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저도 긴장이 좀 되는데요, 이게. 자, 지금 가젤과 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 두 개, 이 가젤과 사자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젤은 잡혀먹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자는 가젤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지금 현재하고 똑같아요. HSD가 있다? 그럼 누군가는 우리를 먹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경쟁될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젤은 눈을 뜨면 내가 오늘도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아야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사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젤을 어떻게 잡아볼까 그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어떤 경쟁된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진짜 기업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하고 안 변하고는 기업의 문제고 본인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당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라면 선택을 하겠어요? 선택을 당하겠어요? 네? 크게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나쁜 일이라면 선택을 하겠어요? 아니면 선택을 당하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왜 우리가 변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얘기했죠. 자, 우리가 나의 결함이 있어요. 결함. 미미한 결함이지만, 이 결함이라는 부분이 어떨 때는 병아리가 되고, 어떨 때는 집에 가서 우리의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만일에 우리가 정말 선택의 문제라면 우리가 병아리의 어떤 결기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이 남이 깨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깨면 네? 계란 프라이죠. 아침에서 먹는 계란 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밥에서 먹는 프라이가 됩니다. 근데 내 스스로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새가 되는 거예요, 새가. 근데 이런 어떤 선택된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거 같구나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 생활하고 같이 밀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선택의 길이라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 내가 리드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그런 경영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지속 가능이라는 부분이 그냥 되는 게 없다. 분명히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부분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EO께서 자, 이 교육 하지 마 하면 여러분들 제가 작년 6월부터 7월부터 하지 못했겠죠, 그죠? 근데 CEO는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강력한 의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이프의 1일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 개선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스스로 꾸미고 지고 있고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가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작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현장에 꾸며놓은 그거 있죠? 그거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어느 기업들 가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다 여러분들 스스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휴식 공간을 다른 데 가면 그걸 몇 년간 해가지고 외국 컨설턴트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여러분들의 휴식 장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HSD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나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현장 개선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비해서 올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보면 여러분들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근무하시고 또 철화해가지고 아침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그 생산된 제품을 불량 샤츠에다 갖다 놓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 저렇게 밤새껏 저렇게 일을 했는데 왜 저걸 갖다 버릴까 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체, 그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업에서 사람을 잘 바꾸지 못하면 기업은 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비와 사람과 기계의 이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좀 멋있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성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은 사상입니다. 옛날에 기업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잘 되면 해줄게. 야,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잘 못되면 잘 못되는 대로 그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고, 그죠? 그럼 뭐야? 임금을 다른 걸 하니 있어도 왜? 우리 스스로가 잘 못했으니까. 근데 잘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과 보상 체계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0개 나오는 걸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나오고 있다. 그죠? 개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막 개선을 하고 움직였는데 정신교육도 하고 많이 했는데 또 그 다음 보니까 또 100개야. 그럼 뭐예요? 안 되잖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기아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 가격하고 지금하고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이 부품이라든가 여러분 인건비 그런 부분도 있죠. 제가 옛날에 그 당시에 다닐 때는 40만원, 45만원 정도. 근데 지금 40만원, 45만원 정도 다니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 생산성 향상 중에 하나가 낭비를 무조건 제거해야 돼요. 자,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랬어요. 옛날에는 기업이 HSD가 우리 여러분들 임금비하고 재료비하고 경비 쓰는 걸 합해가지고 야, 한 10% 올려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판매 가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하게죠, 그죠? 1+1 이런 게 나오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만 받았거든요. 그때도 기업은 운영이 됐었잖아요. 1+1 해도 기업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격을 누가 따지느냐? 지금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다 가격을 따집니다.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량 생산할 때는 물건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팔리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물건만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재고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느냐? 그 부분이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부분을 이익을 보죠. 이걸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사실입니다. 즉 원가를 줄이지 않으면 기업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려면 철저한 낭비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낭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낭비를 우리가 찾아서 줄이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 같은 회사 너무나 열악합니다. 대출 받으려도 힘들고, 그죠?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산성 올린다고 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응? 우리의 경쟁 상대는 뭐 계속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이 낭비 제거의 어떤 필요성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낭비라는 게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업의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은 이익 창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익 창출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 있는 일이죠. 이게 뭡니까? 크게 그거 소죠. 황소잖아요. 그죠? 이 황소가 두 마리 똑같은 현상이죠.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소가 만약 그냥 이렇게 막 다니고 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육질 고기는 자기는 편하겠지 모르지만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맷돌이 달려있고 콩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입니다. 우리가 맷돌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힘차게 부가가치 일을 하기 때문에 저게 고기 육질도 좋아지고 굉장히 일거양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가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낭비 같은 거 보면 필요하지 않는 원가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배제를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 근데 그걸 찾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개선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찾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철저한 낭비 제거가 되죠. 철저한 낭비. 왜 철저한 낭비 제거가 되느냐? 낭비 입금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구매팀에서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고 구매 발주서에서 그것만 일인 것 같지 않죠? 한 사람의 연봉이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은 다른 것까지 합해가지고 3억 정도 3억 한 사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옷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옷을 근로자들이 다 돈 주고 사 입습니다. 도시락도 직접 사가지고 그런 거 아셨나요? 모르셨죠? 근데 일본의 돈,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10배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300만원 받으면 그 사람들 300만원 받아요. 그죠? 우리 대졸 연봉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면 거기도 3천만원.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이,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진출한 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일본이 100대를 만들 때 한국은 40대원이 못 만들었어요. 미국은 또 거기다가 휘발유 많이 들어가는 차들, 대형차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기아 현대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 공급회사에 지금 그 나가는 중국산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저 부분을 우리가 진짜 원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난 안 갈 거야 이거 하고 전혀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익 창출, 낭비 개선을 하면 이익 창출이 되는데, 자, 우리가 판매 가격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럼 판매 가격과 매출 수량이고 원가라는 개념을 볼 때 우리가 이익을 확대시키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자, 내가 기존에 10,000원 하는 걸 15,000원 올리는 거죠. 그만큼 코미션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출을 확대시키는 거. 지금 우리가 300억 규모라면 600억으로 가면 기존에 우리가 단기 수익이익이 10%라면 그 10%가 300억의 10%는 30억이잖아요. 그죠? 600억의 10%는 6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더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겠죠. 60억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원가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절대로 못 올리죠. 지금은 우리가 올리시고도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딱 감시를 합니다. 국가에서 감시하고 시민의 그들이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판매 가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매출 수량은 우리가 올해 1000개 했는데 갑자기 10,000개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공장들이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그래서 예지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어렵지만 쉬운 부분이 뭐냐? 바로 원가입니다. 왜?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돈이 우리가 빼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구성은 이런 판매 가격, 영업 가격이 등분이 있는데 결국은 낭비를 줄임으로 해서 우리가 이윤 부분을 높이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인지 한번 근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데. 자, 매출액이 100억. 그죠? 100억입니다. 매출액이. 기존에 100억을 하고 있었어요. 자, 매출을 90%를 우리가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90%. 그러면 90억이 더 들어가죠. 190억이 됩니다. 원가 절감 10%일 때는 뭐야? 100억 들어온 상태에서 원가 부분이 90억, 순이익이 10억이 남은 거죠. 10% 부분인 거죠. 근데 매출을 90% 올려가지고 원가 부분은 171억이 되고 순이익은 19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가 절감 10%를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요 10% 올린 거하고 그다음 원가 절감 10% 올린 거하고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어떤 매출의 90%를 우리가 강제 절감을 한 그에 나온 남는 돈하고 원가를 10% 줄인 돈하고는 똑같은 이익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 부분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효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증대의 효과는 이런 식으로. 자, 낭비의 또 다른 개념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부모님들이 요즘 적응을 안 하기 때문에 애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르친답니다. 야, 돈이 아까운 점이 때문에 소중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또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뇌도 적어줍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수행자들에게 찾아가서 야, 넌 인생을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니?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예산 부분을 요즘은 감시하는 부분이라 이러한 어떤 낭비 부분들이 지금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 아시죠? 소설가이셨고 국회의원이셨죠? 그죠? 김홍신 의원께서는 한번 나와서 이런 얘기 단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소설가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낭비라는 부분은 사회 곳곳에 나 개인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낭비를 보는 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5감, 6감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시각이 87%, 청각이 7%. 구매를 하는 데 있죠? 마케팅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마트에 가서 따뜻해서 사람 싹 고를 때는 먼저 보고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만져보고 뭐 딴 거 이렇게 보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시각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어있는 낭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으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낭비라는 부분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낭비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한번 시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시, 근시, 원시라는 얘기를 하죠. 눈 부분에서. 그래서 약시, 근시, 원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각각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과 붙여야 될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신지, 원신지, 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낭비를 왜 없애야 하는가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낭비를 왜 없애야 되는지. 자, 이거 매기와 미꾸라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칼럼에서. 자, 어렸을 때 고향의 의령에서 부친께서 하는 어떤 농사를 도우러 이렇게 한번 가보셨답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뭐 여러분들 미꾸라지 이렇게 추어탕 먹으면 진짜냐 뭐 중국산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키워온 곳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논농사를 하게 되면 미꾸라지를 집어넣고 이렇게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가을에 미꾸라지는 굉장히 추어탕은 봄에 보약이 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한쪽에는 미꾸라지만 넣어놓고 한쪽에는 그걸 넣는 거예요. 그 메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수확을 해보니까 메기를 집어넣은 것은 살이 통통하고 굉장히 맛있는, 굉장히 맛있는 어떤 추어탕으로 되는데, 메기만 놔둔 것은 그냥 막 가리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메기가 들어있는 곳에서는 이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도 굉장히 다니면서 살아남으려고 자기의 낭비 부분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리라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를 가지고 해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메기와 미꾸라지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메기 역할을 지금도 저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기업에 남는 메기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직장에 가장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는 이건 우리가 변화를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가장 위험스럽고 위험스러운 순간에 가장 안전하다는 점. 그래서 전 저걸 굉장히 사귀고 있고, 또 나의 위험이 오기 전에 제가 공부도 하고 남이 나한테 접근 못하게끔 지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저도 아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대학에서 강의하는 부분하고 여러분들 강의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다시 수정하고 수정된 자료를 다시 옮기고 옮긴 거를 여러 글자로 크게 만들고 이렇게 100가지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제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낭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 또 한 가지 저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변화 부분에서 개구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구리는 딱 이렇게 뜨거운, 그러니까 찬물에다가 이렇게 떠 넣으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대로 뒤집지 않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백가루. 근데 거기다가 온도에다 불을 지펴줘도 끝까지 계속 있어요. 따뜻해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온도가 급상승 딱 하잖아요. 소리도 없이 줘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 뭐 아프다 뭐 이런 감지도 하잖아요. 저 개구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없잖아요, 그죠? 공룡 부분을 얘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자, 브론토사우루스라는 큰 거대한 공룡이 있습니다. 이 공룡은 자기가 조그만 공룡이 이렇게 물잖아요. 아픔을 감지 못하는 거야, 처음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있죠? 자, 꼬리를 물면 20초가 걸려요. 20초 있다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꼬리는 물에서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배나 이런 데 물잖아요. 그러면 10초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초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우리가 공룡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20초 있다가 아픔을 느낀다면 저 공룡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왜? 긴 10m의 꼬리가 10초마다 하나씩 딸려나가는 거예요. 10초마다. 예. 그래서 기업에서 인지를 우리가 공룡의 저게 10초, 20초는 기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인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주부들은 그러시죠. 우리 아저씨가 막
잘하고 있을 거야. 근데 밥 먹게 술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럼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가 있을 거야, 아마. 여기도 예전에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쭉 갈 때, 제가 어느 파티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같이 이렇게 맥주라도 한잔 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서 맥주도 한잔 먹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부서에 회식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공룡이 없어진 이유도 중요하지만, 자, 내가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지는데 늦게 인식한다면 아마 우리는 진짜로 굉장히 큰 경영상에 미스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얘기해요. 예전에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신 적 있으시죠? 자, 지금도 시골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계란을 이렇게 요건 좀 양호한 거죠, 그죠? 하나씩 달아가지고 쭉쭉 달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들고 이렇게 왔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버려야 되잖아요. 다시 그걸 새끼로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못 합니다. 그건 엄청난 단계인 거죠. 그래서 바뀐 게 어떻게 돼요? 계란을 넣을 수 있는,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하고 예전에 수거해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수거 안 하죠? 왜 수거 안 하겠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높아져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제 있죠? 찍어가지고 나오니까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 이때만 해도 굉장히 나오는 시간당 나오는 수량 개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 다음에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면서 회수하러 다녔어요. 왜? 저게 있어야지만이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을 만약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시간 초당 한 장씩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걸 수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낭비 제거 순서를 보게 되면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생각하고 유한 제거 방법을 활성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천을 한다.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많이 부착해 놨잖아요, 그죠? 불량이 많이 발생되면 내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사무실까지 연결이 돼서 어떤 불량이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7대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직이나 일반 서비스 쪽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노트 하나 쓰는 것까지 이런 그 다음에 사람이 저 서울에 올라가면 그런 걸 자주 서울에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의문을 많이 가져요.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막 뛰어다니고 보면 뭐 빌딩 같은 데로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초당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건데, 물론 그분들은 그런 어떤 직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7대 낭비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잉 생산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현장에 과잉 생산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과잉 생산의 부분을 그대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가 부분은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대기 상태입니다. 작업을 교체한다, 준비 교체한다, 뭐 불량이 발생되었다, 뭐 기기가 고장이 났다, 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고 싶어도 다음 공정이 고장이 나거나 결품이 났기 때문에 부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2 순위가 대개의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운반입니다. 운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복 운반이 된다. 내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또 하고 있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운반 글이 있잖아. 글이 있는 부분. 예전에 우리 도장만 해도 글을 직접 제공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리 갔다가 거기서 하고 다시 또 이리 왔다가 이런 어떤 많은 거리를 차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축된 거리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건 돈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작업성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가공낭비입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가공낭비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 가공낭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공낭비 그 자체의 낭비 부분이 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재고입니다.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재고로 쌓아놓는 거예요. 재고로 쌓아놓으면 보이는 게 우리가 없어요. 재고로 쌓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자, 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생산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많은 품목이 있는데 찔끔찔끔, 야, 오늘 100개, 내일 50개, 이렇게 옛날처럼 야, 만 개 만들어, 이게 없어요 지금. 왜?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제품을 좋아하는 손님인데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옛날에는 만들면 누구나 그 제품을 써야 됐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만들어지는 품목을 가격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1 플러스 1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 왜? 우리 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죠? 이미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갔는데 마트에서 야, 이번에 300원씩 납품 좀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돈이 이미 다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걸 또 한다면 이중고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량 발생이 됐을 때, 그죠? 재고는, 자, 불량 발생은 그거 전부 다 재고 쌓아놓은 게 뭐예요? 다 불량이죠? 그럼 그것도 또 없애고 다시 원재료를 사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 부분이 그렇죠. 그 다음 설비 고장 부분, 기타, 능력, 안전, 기타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재고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진정 나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려줍니다. 재고는 우리의 마약이며 정말 묘지라고 표현합니다. 쌓아놓는 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고는 모든 거에 제약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요타 TPS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경영혁신에서는 just in time이라고 합니다. just in time.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제품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그게 지금 기업이 살아남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어떤 재고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장의, 우리가 동작 분석 많이 하는데 그 동작 분석에서 부가가치 있는 일을 창출하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낭비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량을 만드는 부분. 분량을 만들면, 자, 우리가 제조업가상으로서 이번에 10억이 들어가서 제품을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분량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재료 임금이 10억이 또 들어가죠. 그럼 기업이 남는 이윤이, 우리가 남는 이윤이 이익이라는 부분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근데 우리는 이익을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가상에 있는 이익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을 굉장히 간단하게 봅니다. 1억을 물건을 팔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얼마 정도일까요? 자기가 팔 수 있는 돈이 1억을 만일 우리가 납품을 했어요. 순수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일까요? 20%요? 아니에요. 3에서 7% 정도. 1억을 팔면 그 적은 돈인데, 예전에 이랬어. 납품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어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적은 거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6개월 있다가 그게 이제 돌아오면 1억 받았대요. 그걸 가지고 뭐 요거 사고 저거 사고 다 하잖아요. 국가에 낼 세금 등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는 정말 3%에서 10%도 안 되는 돈만이 자기 돈인데,
자기가 쓰는 돈은 30%, 40% 쓰는 거예요. 그럼 뭐야? 기업이 부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판매를 할 때 판매이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들이 남아가지고 영업 막 서비스 하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게 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상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전이익, 세무이익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단기수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상이익 부분에 부가가치 있는 그런 이익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낭비 플러스 산불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산불은 뭐냐면 불균일, 불필요, 불합리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낭비 부분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게 되면 불필요, 불합리, 불균일 이 3부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기업이 계획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를 잡았는데 불필요한 게 뭐냐면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그 다음에 불합리는 뭐야? 목표에 미달되게끔 전혀 우리한테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불균일이 되었답니다. 그럼 관리적인 측면은 뭐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필요, 불합리, 불균일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저쪽에 보시면 그죠? 자, 불균일은 그죠? 불필요는 없애야 되는 거죠. 불필요. 이건 없애야 되겠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는 뭐야?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업이 개선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개선 테마를 잡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균일은 뭐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면 적정하게 목표에 맞게끔 관리를 해나가면 그 부분은 풀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가정 HST가 정말로 플러스 알파 되는 회사, 그죠? 그 부분은 낭비를 없애고 좋은 회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낭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잘 아시겠어요 이제? 네? 목소리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낭비 이제 아시겠어요? 네.